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31번째 이야기. 6본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1. 6본 교육사열 측정부대가 되다. 1981년 6월 16일 화요일, 삼형산 등정을 마치고 수경지로 돌아와 복장을 해제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전달. 지금 즉시 현 복장 상태로 교육 집합. 우리는 갑자기 복장도 갖추지 말고 교육 집합하라는 전달에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수경지 위 산소마당 잔디밭에 집합했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완료하고 주번하사가 인원보고를 하자 중대장이 우리 앞에 서더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본 육군본부 교육 사열 중 전술행군 및 행군 후 전투능력 평가 측정에 우리 중대가 사단 대표로 선정되어 6본 교육 사열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명령이다.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 남았다. 그 대신 산악훈련 후 100km 행군은 없다. 그러면서 중대장이 전하는 6본 교육사열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17일 20시에 자대에서 출발하여 지도 섹타상으로 108km를 행군하여 인제 원통의 칠성고개 주변 목표를 공격 점령하는 육군본부 교육사열 측정 임무를 사단 대표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육사열 행군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고 해산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우리는 이번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대한 악조건들이 즉시 두런두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행군거리였습니다. 섹타상으로 108km인데 그것은 지도상에서 콤파스로 측정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 행군거리는 120km 이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에서 상황을 끝내고 자대까지 40여 킬로미터를 다시 행군해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총 행군거리는 160여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군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 밤 8시에 출발하여 19일 정오까지 모든 상황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24시간 뒤 곧바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행군을 대비하여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사열 총 40시간 중 중간 집결지행동 4시간, 식사 5번 5시간을 뺀 31시간 동안에 12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기에 전술행군을 하면서도 1시간에 4km를 꾸준하게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갯길이 많은 강원도 도로에서 행군간 각가지 전술적 상황이 주어지는 교육사열 측정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6본 교육사열이다 보니 모든 편제 장비와 군장을 FM대로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는 기관총과 삼각대, 예비총열 주머니의 모든 내용물을 모두 지참해야 하고 포분대 역시 60mm 박격포와 포판, 위장망 등 모든 장비를 들고 행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관총은 공포탄까지 수령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소총수에 비해 두세 배의 고난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행군 중에 5번의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세 끼니는 우리가 직접 일종쌀과 부식을 수령하여 밥을 취사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끼는 개발 전투 식량인 국산 시레이션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완전 군장의 모든 편제 장비와 공포탄을 지참하고 거기에 3끼의 주부식을 수령하여 지참하면 군장의 무게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우리 쫄병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유격을 끝내고 좀 편안히 산악훈련장에서 쉬다가 100km 행군을 해서 돌아가려던 생각은 우리에게는 호사였던 것입니다. 어찌 이리 재수가 없단 말인가. 우리는 모두 술렁거렸습니다.
100km 행군도 힘들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육본 교육사열이라니. 육군본부 교육사열 측정이 그리 쉽게 걸리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군인들은 한 번도 육본 교육사열을 받지 않고 전역할 것이고 그런 훈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군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측정을 어찌 우리가 걸려서 수행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100번을 양보한다 해도 아니 육군 2사단의 소총중대가 우리뿐이란 말인가? 3개연대에서 제4대대와 중화기 중대를 빼고도 총 27개 소총중대가 있는데 왜 우리 중대가 사단 대표로 육본 교육사열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들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중대장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달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만 중대장의 얼굴에도 곤혹스러워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중대장 김철곤 대위는 강철같이 강하면서도 때로는 부드럽고 유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병으로 군생활한 경험도 있고 월남에서의 실전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동안 우리 사병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불만스러운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 앞에 명령이 떨어진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텐트에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모두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리저리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나 역시 난생 처음 당하는 장거리 행군인지라 알지 못할 두려움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몸을 뒤채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아파오는 것 같고 어깨가 뻐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32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2. 행군 준비. 갑자기 전달된 6본 교육사열 소식에 마음이 심란하여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을 시켰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밤 12시였습니다. 곧이어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전달. 즉시 군장을 꾸리고 장비를 지참하여 집합할 것. 군장을 꾸리는데 텐트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장비만 챙길 것. 우리는 또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본래 어제 중대장 말로는 오늘 밤은 이곳에서 푹 자고 17일 일찍 자대로 복귀하여 준비하고 출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대장 말로는 자대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서 급히 출발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심란한 마음으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던 우리들은 심한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스름한 달빛 아래 우리는 처량한 마음으로 군장을 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덮고 자던 모포를 말아 군장에 달고 장구류를 달고 화기를 챙겼습니다. 텐트는 행군이 끝난 뒤에 다시 돌아와 생활해야 하기에 그대로 두고 남긴 텐트를 감시하기 위해 중대 행정병 기밀병과 환자 4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잔류한 환자 4명이 누구였고 무슨 환자였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전역 말년 최고참까지 참여한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행군할 수 없는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사열에 참가하는 중대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분대장 박아무기 하사였습니다. 박 하사는 이미 전역 특명을 받았고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갈참으로 매트리스 군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예외 없이 이번 행군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이소대 박아무기 하사 역시 말년 휴가를 출발해야 하는데 휴가를 연기하고 참가해야 했습니다. 1981년 6월 17일 01시 우리는 어둠을 뚫고 산악훈련장을 출발하여 자대로 향했습니다. 자대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라면 모두들 힘이 나겠지만 6번 교육사열이라는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엄청난 중압감에 말 한마디 없이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자대에 도착하여 소대 내무반에 들어가니 공내시 그대로 침상에 올라가 잠을 잤습니다. 아침밥은 밥통으로 타다가 내무반에서 배식하여 먹고 또 잤습니다. 오전 10시 모두 기상하여 행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취사장에 가서 일정을 수령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밥을 해먹을 새끼잎은 호남미와 반찬으로 콩자반을 배식받았습니다. 그것들을 분대별로 배분하니 우리 분대에 호남미 3반합과 콩자반 1반합 등 모두 4개의 반합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우리 졸병 4명이서 나누어 군장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간식으로 먹을 건빵 3봉씩 배분되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두끼니분의 개발 전투 식량인 국산 시레이션은 의무차로 실어와서 현장에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수령하여 짊어지면 군장 무게만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분배된 것이 있으니 소금과 정수약이었습니다. 소금은 행군 중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부족하여 탈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분 보충용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정수약은 오염된 물을 정수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정수약을 최대한 챙겨 탄입대 속에 넣었습니다. 전투 시에 사용할 공포탄과 무전기, 수기 등 장비류도 수령했습니다. 이것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우리 군장 무게를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기관총 공포탄이 총 한정당 50발씩 분배되었습니다. 이 또한 탄약수인 4차지였습니다. 산악훈련장에 두고 온 텐트를 대신하여 다른 대대로부터 텐트를 빌려와서 각자에게 분배되어 군장을 다시 꾸렸습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흘 가까이 꼬박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위해서는 간식으로 빵이 있어야 하고, 밥을 해먹는데 반찬으로 콩자반 하나로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찬류도 별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대별로 돈을 객출하여 9초소 넘어 현대상회와 11초소 넘어 사슴집에 가서 빵과 반찬류를 사와서 각자 군장에 분배하여 넣었습니다. 군장을 육군 규정대로 모든 내용물을 모두 채우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빵을 넣을 곳이 없어 전투복과 속옷을 몰래 빼내고 그곳에 빵과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대신 행군 중에는 전투복은커녕 속옷조차 갈아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장을 모두 꾸려 짊어져 보니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래 그 당시 완전 군장 무게는 10에서 15kg 정도인데, 거기에 빵과 건빵 그리고 한반합에 주부식을 매달고 거기에 개인화기와 기관총, 공포탄과 부수기 자재까지 들고 보니 실로 40여 킬로그램이 넘는 짐이었습니다. 쌀 반가마니 무게에 이 짐을 지고 기관총을 메고 평균 시속 4km의 속도로 30시간 이상을 행군하여 교육사열을 마치고 복귀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33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3. 출발. 1981년 6월 17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자대에 도착해서 오전 10시까지 취침한 후에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꾸리고 장비를 챙기고 식당에서 일종과 부식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병기과에서 공포탄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가게집에 가서 반찬류와 간식 등을 사다 나눠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정제소금과 정수약을 나눠 갖고 개인적으로 바늘과 실 등을 챙겼습니다. 바늘과 실은 고참들이 행군할 때 꼭 필요하니 챙기라고 하더군요. 19시 30분에 집합하여 대대장의 군장 검사를 받고 대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들었습니다. 대대장 이상옥 중령은 사단의 명예와 각자 개인의 명예를 위해 이번 6번 교육사열을 낙오 없이 완수하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시 정각 모든 출발 준비 및 군장 검사를 마친 우리는 육군본부 교육사열 행구 및 행군 후 전투능력 평가를 위한 측정 및 복귀의 160km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각 분대별로 나뉘어 소총소대에 배속되어 내가 속한 총1분대는 1소대에, 총2분대는 2소대에 배속되었고 포분대는 소대선 이마사와 분대장의 지휘하에 중대본부에 배속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사수 이아무개 상병입니다. 그는 유격을 앞두고 두 번째 휴가를 가는 바람에 훈련에서 제외되었고 이번 교육 사열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그는 그대로 열애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로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이 있었으니 앞서 말한 우리 분대장 박하사였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는 전역이 일주일 남아 있었는데 억세게 운 나쁜 사나이가 되어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것뿐 아니라 일총사수인 이상병이 없으므로 기관총과 예비총열 주머니 그리고 삼각대를 나누어 교대로 지고 가야 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복없이 군 생활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분대장 박하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번 교육 사열에 파견된 지원 병력들이었습니다. 사단포대에서 지원 나온 포병 관측병과 중화기 중대인 12중대에서 배속된 90mm 무반동 총분대였습니다. 관측병은 무거운 무전기를 메고 또 중화기 중대 지원병들은 90mm 무반동 총과 장비를 들고 이번 행군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20시 정각에 정확히 출발하였습니다. 출발 순서는 천병소대로 1소대가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포분대가 포함된 중대본부, 포병 관측병과 90mm 무반동 총분대, 그리고 2소대가 본대를 이루었습니다. 3소대는 예비대가 되어 맨 후미에 따라 붙었습니다. 의무대 지원 차량은 우리 행렬의 후미 100m 지점에서 따라오며 만약을 대비하면서 나고자를 싣고 오도록 했습니다. 즉 본대에서 100m 뒤처지면 나고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6본에서 파견된 측정관들은 집차 한 대에 타고 우리가 행군을 시작하자 함께 출발하여 앞뒤로 다니며 행군 군기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대형은 야간 전술 행군 대형으로 앞사람의 철모 인식표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붙었습니다. 대대 연병장을 출발한 우리는 연대 후문을 지나 구암리 앞 당백간판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촌리에서 대레지곡의 방향으로 진행하여 공용화기 사격장 앞에서 첫 번째 휴식을 가졌습니다. 윙윙거리며 달려드는 모기를 쫓으며 어둠에 깃든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쩌면 나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잘 걸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군화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자대에서 지급받은 군화가 낡고 굽이 많이 달았기에 이번에는 훈련소에서 지급받은 새 군화를 신고 나섰는데 그것이 영 맘에 걸렸습니다. 신문칠 사이즈가 좀 작은 듯한데 거기에 나는 양말을 두 켤레 끼워 신었던 것입니다. 이번 행군을 출발하기 전에 고참들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양말을 얇게 신어야 한다고 했고 누구는 두껍게 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군화가 헐렁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구는 꽉 끼는 것이 발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발바닥에 비누를 칠하면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 누구는 비누를 칠하면 발이 불어서 더 안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군화는 발에 딱 맞는 것으로 하고 발을 폭신하게 하면 나을 것 같아서 양말을 두 켤레 껴 신었던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34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발바닥. 나는 첫 번째 휴식 시간에 발이 부담스러움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군화를 바꿔 신거나 양말 한 켤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데까지 견뎌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불안한 생각은 지울 수 없었는데 이 같은 우려는 금방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레지곡의 정상을 넘어 두 번째 휴식을 한 뒤 몇 걸음을 옮겼을 때 왼쪽 발바닥에 무언가 밟히는 감촉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양말이 한쪽으로 뭉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이 물컹거리며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나는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지난번 준비태세로 인제에 다녀올 때 915고지를 넘고 901호에서 진지에 투입되는 12시간 동안 그 험난한 행군을 하고 또 복귀할 때 밤새워 걸었어도 물집 하나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시간을 걷고서 물집이 생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한편 작은 군화와 나의 잘못된 선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왼발뿐 아니라 오른발도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발바닥뿐 아니라 발등까지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내 상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였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견디고 이겨내야 할 내 문제였던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 군화를 벗어 상태를 살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벗어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벗어서 상태를 보고 나면 다시 걷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낙오하게 되고 낙오는 곧 내 자신의 죽음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자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끝은 반드시 오는 것이기에 지금은 요원할지라도 언젠가는 마침내 그 끝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이 오기까지 내 자신의 자아와 육신의 고통까지도 모두 죽여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기관총을 거의 말뚝으로 졌습니다. 저녁 말년으로 훈련에 참가한 분대장에게 기관총을 맡기기 미안했습니다. 본래 1시간 타임으로 서로 교대하는 것인데 분대장 차례가 되면 그냥 내가 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박 분대장은 내게 참으로 각별한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신병 때부터 그의 자상한 보살핌을 받았고 내가 자대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위해 저녁 선물까지 준비해 주었는데 이제 저녁을 일주일 앞두고 이 험난한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내 생각에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렬은 베레지 고개를 넘어 반쟁이에서 양구터널에서 내려오는 국도와 만났습니다. 거기서 다시 우측 신남방면으로 비포장 신장로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원리분교를 지나고 곧이어 우리의 행군대열 우측으로 소양호가 나타났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소양호물은 보이지 않고 다만 낭떠러질 저 아래로 깊은 물이 있다는 느낌만 다가왔습니다. 간간히 우리의 행군 군기를 체크하기 위한 6번 측정관을 태운 지프차만이 앞뒤로 오고 갈 뿐 도로는 한적하고 외로웠습니다. 행군은 그야말로 강행군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초반 행군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빼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40분에 5km 속도로 행군하였고 그 대신 휴식 시간을 20분으로 길게 했습니다. 중대장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행군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즉 힘으로 걷는 초반에는 속보를 하고 그 대신 휴식을 길게 함으로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정신력으로 걸을 때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고자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분에 5km 행군은 그야말로 행군이라기보다 경보에 가까운 행군 속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물집이 생긴 발로 걸어가는 나는 그야말로 불덩이를 발밑에 깔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낙오는 곧 죽음이라는 각오로 대오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따라 붙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번 행군에서 낙오에 대한 규정을 전달받았습니다. 즉, 행군대열 맨 후미에서 100m 이상 뒤처지면 낙오자로 규정하여 의무대 차량으로 이동 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 차량은 행군대열 후미에서 100m 이상 떨어져서 따라오도록 하고 측정관들이 앞뒤로 오가며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대원들은 낙오자가 되면 불명예 뿐 아니라 곧 죽음이라는 각오 속에 절대 낙오자는 되지 말자는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35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5. 타는 목마름 그리고 신남을 향하여. 소양호가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소양호변을 따라 뱀처럼 구불구불한 비포장기를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양구의 6월 중순 밤 날씨는 행군하기에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몇 시간을 걸으니 행군 중에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오는 동안 자대에서 출발할 때 수통에 담아온 물을 다 마셨는데 막상 물을 뜰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들 목이 말라 아우성인데 아무리 둘러보고 계곡을 찾아 뛰어가 봐도 물을 뜰 곳이 없었습니다. 물은 뜨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대열에서 떨어지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또 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땀이 더 나고 목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물은 없었습니다. 우리들 오른쪽 낭떠러지 수십 미터 아래에는 동양 최대의 담수호라는 소양호가 있었지만 그림의 떡일 뿐 우리 목을 적셔줄 물 한 컵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양호가 만들어 놓은 뱀같이 굽은 길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질러가면 금방인 길을 우리는 힘들게 돌고 돌아갔습니다. 자대를 떠난 지 4시간 만에 마침내 양구대교를 건넜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물을 뜨지 못하고 타는 갈증을 참으며 걸었는데 양구대교 너머에 있는 헌병초소 옆에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분대장과 내것 이렇게 2개의 수통을 들고 물을 뜨러 갔는데 이미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손바닥만한 우물을 향해 수통들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물을 뜨고 있는 사람, 그 위로 또 다른 사람이 겹치기로 달려들고 이렇게 몇 겹이 쌓이다 보니 밑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 죽는다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군장이 벗겨지고 철모가 떨어지고 급기야는 손에 든 수통마저 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다툼이 다름없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짙은 어둠은 그 모든 추함을 적절히 감춰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는 2개의 수통에 간신히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셔보니 모래와 물이 적당히 섞인 짬뽕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목을 축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어둠 속에 얼마나 흙탕물인지 알 수 없었고 모래가 씹히지 않을 만큼 가라앉힌 뒤 그냥 마셨습니다. 자대를 출발한 지 6시간이 지나 우리는 소양 호반길을 벗어나 신남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도착하여 휴식을 했습니다.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신남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과 몇몇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그곳이 마을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2번째 휴식할 때에 염기 부족으로 탈진하지 않으려면 소금을 섭취하라는 지시를 듣고 소금 한 줌을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이 더욱 마르고 속도 좋지 않았었는데 모래 섞인 흙탕물을 먹고 나니 그 소금과 흙탕물이 뱃속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배가 아파 참을 수 없어서 휴식 시간을 틈타 작은 계곡에 들어가 대변을 보았습니다. 설사가 잘잘 나오더군요. 설사를 하고 나니 다행히 배가 아픈 것은 가라앉았는데 속은 여전히 메스꺼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은 물컹거리며 아파오고 뱃속은 불편하고 목은 마르고 이래저래 악조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6번 교육사열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내 자신을 잊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군군기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육군 최고지휘 계통인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측정이니만큼 모든 것은 규정에 의거 전시 상황을 상정한 조건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간전 수행군으로서 철저한 기도빈익을 위하여 방음 방광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보통 야간 행군은 졸지 않기 위해 군가를 부르거나 함성을 지르며 행군하는데 오늘은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도 작은 잡담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후레쉬 사용은 절대 안 되고 공식적인 지휘 전달 사항도 말로 할 수 없어서 무전기 키를 누르는 것으로 최소한의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키를 한 번 누르면 휴식, 2번 누르면 출발 등 기본적인 약속만 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병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전술 시간에 배운 바로는 북한의 특수전 교육을 받은 요원들은 담배 불빛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판별하고 담배 냄새를 8km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빈익 유지에서 흡연은 첫 번째로 통제하는 항목이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에 아무 상관없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불 붙인 담배를 소총의 권총 손잡이 속에 넣고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감싼 채 담배를 피우는 총극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끝내고 꽤 경사가 심한 고갯길을 내려와 신남을 지났습니다. 집차를 타고 따라오는 측정관들은 여전히 우리들 앞뒤로 다니며 행군군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었고 또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